안녕하세요. 키다리컴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노트북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세대 타이거 레이커가 나와 있는데 그 타이거 레이커가 나오기 전에 커맨 레이커라고 하는 이제 노트북인데요. CPU 명이죠. 타이거 레이크 i5 가격에 i7을 살 수가 있어가지고 i7을 이제 10세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11세대 i7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i7 10세대를 구매를 해서 메모리를 8기가를 더 추가를 해서 메모리 16기가에 256기가 SSD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i7 뭐 11세대 구매하셔서 쓰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10세대 제품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주로 문서 작업하고 이제 속도가 좀 빠른 걸 원하셔서 i5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i7이 좋은 가격에 나와서 이렇게 i7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노트북은 이제 윈도우 미포함 제품이고요. 구성은 뭐죠? 아답터를 이렇게 아답터가 되게 조그마네요. 노트북 메모리인데 메모리 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노트북 지금 모델명이 이렇게 된 모델이고요. 제조연월이 21년 7월 모델입니다. 즉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 AS이기 때문에 뭐 제조연월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삼성 정품이고요. 삼성에서 AS를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AS 접수를 하셔도 출장 방문이 가능한 제품이겠습니다. 포장은 아주 뭐 질이 좋은 포장지로 해놨어요. 부직포 같기도 하고 느낌은 아주 좋은 재질의 포장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설명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은박으로 쌓여 있어서 중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삼성 메모리는 다 이런 식으로 새 제품이 옵니다. 외산 제품들은 그에 반해서 플라스틱 케이스로 깔끔하게 나오는데 삼성만 유독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도 제일 비싸죠, 삼성이. 자, 하드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나사도 없네요. 나사가 없어서 제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요. 어우, 힘을 빡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렛 돌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트북에 상처가 안 나게끔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하드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SSD를 넣으셔도 되고 일반 HDD 하드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NVMe 방식에 이제 SSD 256기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하드나 SSD 하드를 용량 추가할 때 이곳에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뚜껑 여는 건 보셨고요.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사 같은 게 보통 노트북에 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뚜껑식으로 조금 힘을 많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닫겠습니다. 여기에 홈을 걸어 가지고요. 지렛대 올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조심해서. 어우, 엄청나게 빡빡하게 해놨습니다.
자, 메모리 이제 부분이죠. 나사가 좀 제일 작은 걸 넣어야 되겠네요. 안 맞네요. 이거 업그레이드 할 때 전동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동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수동으로 나사가 상당히 뻑뻑하게 되어 있네요. 네, 헛도네요. 이런 경우에는 수동 이 업그레이드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나사를 좀 너무 세게 조여놔서 나사 사이즈도 안 맞네요. 되게 작은 거네요. 거의 핸드폰 나사 정도의 그런 나사를 넣어놨는데 뚜껑까지는 쉽게 깠는데 메모리 커버 나사가 너무 작아가지고 따로 이 드라이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작아요, 나사가. 네, 겨우 찾았습니다. 요 정도 나사인데 엄청 작아요. 뚜껑을 닫습니다. 혹시 액정에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눌러줄게요. 액정을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재질은 메탈 재질이에요. 실버 메탈 재질이고요. 삼성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피커, 하드, 메모리, 그리고 열기가 빠져나가는 공간이죠. 측면은 이제 일반 RJ45 랜 카드, 그 다음에 HDMI, USB 3.0, C 타입,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장치. 이 제품이 좀 아쉬운 점은 USB가 많지를 않아요. 여기 하나 있고요. C 타입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2.0 그리고 SD 카드. 캥시턴 락인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열어볼게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잘 열리네요. 전체적인 무게는 뭐 2kg 좀 안 되는 무게인데, 요게 이제 스펙이 i7 10510U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1.8에서 4.9까지 CPU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8기가 메모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256 NVMe 방식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가 1.5W가 두 개 양쪽으로 아까 보셨듯이 있고요. 내장 카메라 있습니다. 기가비트 랜 카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고가형 노트북들은 랜 카드가 없죠. 무선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은 유선도 쓰고 무선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i7이라고 10세대 아주 이쁘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전체적인 재질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좀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게가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역시 삼성은 디자인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형들은 디자인이 조금 그렇지만 고가 제품들은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총 무게는 1.8kg인데 2kg가 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게감이. 자, 액정은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한 4mm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윗 부분은 한 1cm 정도. 가운데 삼성 로고 되어 있고요. 키감은 좋습니다. 상당히 쫀득쫀득하고요. 눌리는 키 압도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키보드 치는 타이핑 치는 느낌이 좋아서 글 쓸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터치패드 부분이 상당히 넓은데 요즘 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그리고 이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방전된 상태로 오는 것 같아요, 노트북이.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방전이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방전시켜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답터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거부터 연결하고요.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네, 삼성 로고가 잘 뜨고요. 자, 이 제품은 윈도우 미설치 버전이기 때문에 F2를 켜면서 연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텔 i7 10510U 1.8기가 16기가 8기가 8기가 DDR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윈도우를 설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우선 마우스고요. 블루투스를 안 한 이유가 블루투스 마우스를 하게 되면은 설정이 자꾸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마우스를 이제 쓰시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블루투스 마우스를 재접속하는 게 어려워서 많이들 가끔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IP타임 제품인데요. C타입 허브입니다. 이 노트북은 C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C타입 포트에 이걸 꽂고 이 USB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USB를 4개 정도 쓸 수 있게끔 이 제품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USB 허브랑 다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델이 USB 3.0 하나, 둘, 셋, 4개를 이제 꽂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C 포트에 꼽습니다. 이쪽이 C 포트죠. 이쪽에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USB 포트가 기본으로 이제 3.0이 하나 옆에 있고요. C 포트가 있어서 뭐 좀 더 많이 USB를 주변 장치를 꽂기를 원하신다면은 이거 허브를 USB 허브를 C타입 허브를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USB는 마우스를 꽂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포장이 상당히 불편해요. 뜯기가. 제가 뜯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간편하게 뜯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오프가 있어서 건전지를 좀 아껴 쓸 수가 있겠죠. 네. 광택이 나고요. 좀 나름대로 고급스럽습니다. 마우스는. 자, 그리고 얘를 수신기를 USB 2.0 포트에 꽂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는 이쪽으로 이제 주로 쓰고요. USB는 이쪽으로 쓰고요. 이쪽에 이제 프린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USB 포트가 없어서 나머지 USB 사용은 C타입 허브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개가 남죠.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정은 이제 무광입니다. 액정은 보니까 이제 무광 제품이고
화질은 약간 이제 무광이다 보니까 엄청 선명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무광 자체의 그 특성이 있어요. 약간 이제 얼굴 같은 게 안 비춰야 되기 때문에 유광보다는 화질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은 그래픽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픽 디자인 쪽에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윈도우 설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부팅 할 때는 컨트롤 키, 알트 키,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재부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팅 후에 F2 계속 연타해 주시고요. 시모스 들어왔습니다. 윈도우 재부팅하고 F2를 눌러서 시모스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부트 메뉴 들어가시고 일단 패스트 바이오스 모드는 오프 시켜 주시고요. 부트 디바이스 들어가시고 샌디스크가 위로 갈 수 있게끔 마우스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오케이. 이렇게 하면 USB로 부팅을 하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64비트 선택하고요. 엔터 눌러주시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파티션이 이렇게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파티션은 손대지 마시고요. 얘는 이제 삭제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파티션 2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파티션으로 가서 아마 랜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잡아야지 인터넷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진행하시고 드라이버 잡는 것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는 설치됐고요. 보시면은 이 측면에 왼쪽에 유선은 인터넷이 되세요. 유선으로 꽂아 가지고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되고, 아까 윈도우 포맷할 때 드라이버 파티션 놔뒀잖아요. 그 드라이버 파티션 들어오셔 가지고 드라이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동의 시 드라이버 자동 설치 해서 체크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속 설치를 하죠. 그래서 삼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재시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시작은 아마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항목들이 나오죠. 이렇게 항목이 나오면 일단은 네트워크 드라이브 먼저 잡겠습니다. 무선 랜카드 설치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 모두 업데이트하면 아마 모두가 다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드라이버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을 잡으면 무선 공유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연결을 눌러주시고 암호를 입력하신 후에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PU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CPU 온도는 뭐 아무 작업 없이 있을 때는 최고 온도가 55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네벤치 돌려보고 온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돌아가고 있는데요. 온도가 최고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네요. 역시 노트북의 한계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대봤을 때 이쪽 부분이 조금 열감이 있네요. 이쪽 부분이 조금 열감이 있습니다. 노트북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열이 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쿨링 팬 같은 거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 깔아놓고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발열을 이제 얼마나 잡아줄지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누비아 노트북 쿨러입니다. 이 패드를 깔았을 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패드를 깔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통해서 팬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뒷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저렴해 보이는 모델이긴 한데 1단, 2단, 3단, 4단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원 버튼인 것 같아요. USB를 연결해서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트북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지지대를 가운데에 놓고 쫙 옆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요. 15인치 기준이고요. 만약에 13인치면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5인치 기준으로 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LED 불빛이 나오면서요,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4K 영상 돌렸을 때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48도, 43도, 67도, 51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온도에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돌려보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5분 정도 지났는데 온도 변화는 뭐 1, 2도 정도 1, 2도 정도 올랐고요. 온도가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패드의 온도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업, 영상 보고 이런 것들은 뭐 발열을 많이 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도한 뭐 렌더링 작업이나 CPU가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만 일반적인 작업들은 무난한 온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온도가 뭐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리뷰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